안녕하세요, 노르타운입니다. 자, 비트 시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오늘 주봉이 마감을 했죠. 주봉이 반반이에요. 저는 솔직히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반등을 했다라는 좋은 근거는 줬는데, 하나 걱정되는 게, 저걸로 될까 싶은 걱정이 사실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할 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주봉 마감이 좋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얘는 이 자리를 돌파를 해야 돼요. 28,400을 돌파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방 관점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얘가 이제 확실하게 그 상방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신호는 일단 복마감 상으로는 무조건 28,400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세 기준으로 좀 보면, 추세 기준으로 볼 때도 요거 또 어젠가 엊그제 보름 새벽에 얘기했던 건데, 일단은 이 추세를 뚫고 올라와야 돼요. 이 추세를 뚫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확실히 뚫고 올라와야 안착을 해야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 분석은 이렇습니다. 주봉 분석은 이렇고, 이제 조금 낮은 봉으로 넘어가서 본다면, 얘 지금 4시간 봉인데, 지금 4시간 봉 224일선까지 뚫었죠. 익절 라인 근처까지 오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날봉하고 좀 연결을 해서 보면,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224일선을 맞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이 224일선이 반등을 한 번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녀석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조금 더 확실하게 이 224일선까지 갈 수 있다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관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얘가 어디를 넘어가면 상방 추세로 확실한 전환이고 어디로 넘어가면 상방 추세가 깨지는지에 대한 조건, 아까 얘기했죠. 28,400. 주봉상 28,400이 어떻게 보면 이 하락의 중심점이잖아요. 물론 하락의 시작은 아니에요. 하락의 시작은 아닌데 하락의 중심점에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 라인을 최소한 몸통으로 좀 마감을 해주고, 몸통으로 마감을 하는 4시간 봉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이 추세까지도 깨준다면 상방의 가능성이 큰 파동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여기를 깨고 안착을 하면 여기서 차라리 롱을 잡으시는 것도 뭐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틱 차이가 최소한 고점을 넘기는 무빙이 나올 텐데, 저기서 롱을 잡아도 꽤 나쁘지 않죠. 빌트 한 8%? 8% 정도 수익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2500틱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얘가 조정을 할 때, 지금에서 조정을 하든 조금 더 가서 조정을 하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가서 조정을 할 것 같긴 한데, 조정을 한다면 얘가 깨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어디를 깨면 안 되냐면, 자, 얘가 누구나 보면 알 거야. 이제 하루 종일 저항을 맞았던 자리 있죠.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게 이제 1차 반등 자리예요. 1차 반등 자리. 원래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저는 반등을 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롱을 탔는데, 여기서 숏 타서 조금 먹다. 왜냐면 여기 올라가는 동안 잠들어가지고 요 이틀 동안 제가 새벽에 계속 공항에 픽업을 나가는 바람에 매매를 제대로 못했어요. 나가면은 한 1시간, 2시간 동안 인터넷이 안 돼서. 자, 어쨌든 이제 사실은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 모습입니다. 여기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 안 그래도 여기 지금 딱 반등을 한번 했죠. 근데 얘가 반등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반등 자리가 깨지면 두 번째 유력한 반등 자리는 여기에요. 27,400. 근데 이 27,400 같은 경우에는 오늘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겼는데 약간 양날의 검 같은 자리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반등을 볼 때, 그러니까 지지를 볼 때, 어떠한 파동이 내려왔다가 그 조정을 다 끝내고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보통은 살짝 꼬리를 넘겨서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뭐 되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렇게 차트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얘가 지지를 못 한다면,
지지를 못한다면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게 시작되는 파동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약간 좀 위험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는 지금 여기 반등 자리에서 반등한 모습이 너무 좋긴 해. 여기 바닥 체크 되거든요. 바닥 자리 이따 카운팅 해줄게요. 이따가 아니지. 저거는 이제 매매일지에서 따로 카운팅 할 거 없나. 바닥 자리가 좋았고, 두 번째 여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라인이 여기입니다. 26,000, 정확히 내가 얼마로 커뮤니티 얘기했을 때는 그 금액대가 딱 나왔거든? 근데 그거 출근해가지고 내가 잠깐 차트 대충 보고 글을 쓴 거라서, 한 요 정도, 여기는 아니겠다. 요 정도. 자, 요 26,000, 26.5K 라인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온다면 얘는 추가적인 하방을 봐야 돼요. 이때는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꼬리 말고 내려가는 무빙도 사실은 좀 불안하거든. 이게 좀 불안한 무빙이거든요. 불안해.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는 말을 한 거고, 얘가 여기를 벗어나면 확실히 또 한번 하방으로 빠질 거를 걱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정확하게 28만 4천을 안착을 못했어. 찍기는 찍었는데 제대로 안착을 하지 않고 지금 조정 중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 그렇잖아. 이렇게 차트가 하나 나오고 조정이 나오면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대응 자리를 두 개를 알려준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조정의 자리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기가.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냥 조정을 해서 이쯤에서 반등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차피 추세 다 살아있고 얘가 어떤 파동으로 올라왔든 일단 한 파동이잖아요. 이 한 파동의 검증 다 되거든요. 카운팅하면. 그래서 저게 한 파동으로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저기서 그냥 이 파동을 한 번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파동이 어떠한 그러니까 조정이 어떠한 요 한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C 파동이 되고 그 이후로 상승세를 좀 이어간다면 이제 C 파동이기 때문에 수익도 빨리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파동도 빨리 나오고 지루하지 않게 조금 그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응해야 될 자리는 이치 27.5에서 못 넘는다면 요 밑에 라인까지도 이게 계속 지지를 받던 라인일 거야. 26.5 라인까지 내려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럼 얘가 도대체 타겟가가 어딜 거냐?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28.4K 위에서 좀 안착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야지 고점에 대한 트라이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생기거든. 그것이 상방 관점이긴 한데 내가 이제 조금 요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계속 추가적인 조정을 본 자리잖아요. 그죠? 추가적인 조정을 본 자리인데, 이 파동이 파동 카운팅 마무리가 되면서 반등을 했단 말이야. 반등을 했을 때 반등의 거래량을 보면, 사실은, 좋아 보이는 거래량은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거래량이 아니에요. 일단 시나리오대로 거래량을 점점 붙이면서 올라가는 파동도 충분히 C파동에서 나올 수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보지는 않는데 확실하게 얘가 우리가 아까 뚫어야 될 라인을 제대로 돌파를 하면 그런 라인을 제대로 돌파를 하면 그때는 희망이 있지만 만약에 그 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추세를 지지하거나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게 오늘 주봉의 관점입니다. 주봉상 관점. 자, 이렇게 추세도 뚫어야 되고 여기도 이제 몸통 지지가 나올 만큼 뚫어줘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추가적으로 빠지는 것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근데 이게 봉이 지금 크죠? 그렇게까지 기다리기에는. 그래서 님들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기준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 아, 지금 봉이 틱이 이만큼 큰데 내가 얘를 매매를 하면서 어느 시점까지 어느 자리 어디 얘가 상방으로 갈 거를 보고 어느 시점부터는 얘가 하방으로 갈 거를 볼 건지를 조금 기준을 정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게 26.5K 26.5K 여기 지지를 받았던 라인하고 좀 미치네. 아, 이거 4시간 봉으로 봐야겠다.
대시한봉으로 보면 좀 깔끔하게 보였는데 요 자리죠. 여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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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지를 4번이나 해준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좋은 지지입니다. 요 라인을 깨면 다시 한번 추가 하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분 좋게 봐줄 수 있는 라인은 여기에요. 복마감, 복마감, 복마감 27.4. 여기서 반등을 해줄 가능성.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 자리에서 바로 반등을 한다면 요 파동 맞고 반등하는 거죠. 요 파동. 저는 여기서 롱을 탔어요. 그래서 롱을 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냥 좀 반등을 해주면 좋겠다. 어디까지? 제가 여기 본 라인이 있어요. 얘가 어디까지 상승을 할 거냐를 본 라인이 있는데 여기 파동 카운팅, 요거 매매일지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황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대충만 봅시다. 대충만 보더라도 28,500까지 오늘 컴에도 글을 썼거든요. 얘가 혹시라도 28,500까지 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어쨌든 올라가면 여기 올라간 파동에 대한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얘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 이렇게 ABC 올라온 거죠. 이렇게 ABC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올라온 파동에 대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얘가 뭐 엄청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만한 거래량도 나는 솔직히 소소하거든. 소소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매집이 엄청나게 일어난 구간이죠. 이 구간이 매집이 참 많이 일어난 구간이야. 자, 여기서 한번 바닥거래량 터졌죠. 바닥거래량. 자, 여기서도 바닥거래량 한번 터지고. 자, 이것도 바닥거래량 한번 터졌고. 이것도 바닥거래량 한번 터졌어요. 매도 거래량은 없는데 매집의 거래량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는 파동이라고 생각. 그래서 어쨌든 시황은 그래요. 시황 정리까지도 했죠. 26.5K 마지막에 26.5K 하고 26.7K 반등해야 되는 27.4K 라인 반등해야 되고, 지금 반등한다 그러면 이 자리도 나쁘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안 하고 반등한다면 28.5K까지는 볼 수 있다. 요게 정리입니다. 오늘 봉에 주봉 좋았고, 주봉 좋았는데 여전히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올려붙이면서 거래량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올려붙여서 거래량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마지막 상승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조정을 안 할 수는 없어. 언젠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서 좀 우리는 뭐 선물쟁이고 차트쟁이들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먹을 수 있어서 안 볼 수는 없는 자리긴 한데, 정말 궁극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봉우리 만들러 가는 작업이라 거래량이 좀 미약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수긍을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차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요 정도로 비트 시황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트 시황을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